경북 동해안에 엿새째 내린 폭설로 지역 경제도 얼어붙었습니다. 식당에는 손님이 줄었고 재래시장 일부 상점은 문을 닫았습니다. 새누리당이 대구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경선을 기대한 후보들의 반발과 공천 후폭풍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해마다 교복 장터가 열리지만 학부모들의 불편이 많아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가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조차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은 정월 대보름이죠. 눈이 오는 동해안 지방을 제외하고는 달맞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은 내일과 일요일에는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져 야외 활동하기에도 좋겠습니다. 주말 날씨 진달래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대부분 지방에서 구름 사이로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겠는데요. 아쉽게도 동해안 지역에서는 먹구름 때문에 달맞이하기가 힘들겠습니다. 오늘 대구에 달 뜨는 시각은 오후 5시 35분입니다. 기온도 대체로 높아서 야외에서 달맞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되겠는데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일요일까지 대구의 낮 기온이 1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여서 활동하기에도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그동안 내렸던 눈이 얼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엿새째 내린 폭설로 지역 경제도 얼어붙었습니다. 눈 때문에 식당에는 손님이 줄었고 재래시장의 일부 상점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대잠동의 한 중화요리 음식점. 음식 배달이 주된 영업이지만 이번 주엔 폭설로 영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3일 동안 문 닫았다가 이제 겨우 이제 가게 다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배달도 못하고 일단 먼 곳은 배달 못 가니까 가까운 데밖에 못 가요. 그래서 엄청나게 손해도 많이 보고. 평소 싱싱한 수산물이 넘쳐나는 죽도 어시장. 판매된 연안에서 잡은 수산물은 거의 없고 냉동 오징어나 다른 지역 수산물만 보입니다. 평소 상인들과 손님들로 북적거려야 할 이곳이 보시는 것처럼 좌판이 군데군데 비어 있습니다. 평소 대비 물건은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지금 찾으시는 손님들도 한 10%에서 15% 평소 대비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폭설에 수산물 공급마저 어려워지면서 횟집을 찾는 손님도 줄었습니다. 눈도 오고 이렇게네 고기가 없고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래가 문 닫았어요. 지속되는 폭설로 일부 농산물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고 대형마트에는 생필품을 찾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폭설 때문에 하우스 제품들이 제때 출하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즉석밥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인스턴트 식품에 대해서 눈이 지속적으로 내리겠다라는 기상청 보도가 있으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어제 하루 정도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일주일가량 이어진 폭설로 시민 불편과 함께 지역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과 전셋값 상승폭이 한 주 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1일 기준으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대구는 0.28%, 경북은 0.25%가 올라서 상승률 전국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셋값은 경북이 0.3%, 대구가 0.28% 올라서 경기도에 이어서 상승률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대구는 매매 가격과 전셋값 모두 한 주 전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고 경북은 조금 줄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구와 경북 지역의 가계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대경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대출은 4,085억 원으로 전월에 2,200여 원에 비해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가계 대출 가운데 주택 관련 대출이 80%를 넘은 3,300여 원을 차지해서 아파트 분양이나 전세 가격 상승 때문에 빚을 낸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역금융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은 1조 6,700여 원으로 지난 2012년에 1조 2,600여 원에 비해서 30%가량 늘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대구시장 공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략공천이나 차출설이 중앙당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경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후보들의 반발과 공천 후폭풍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까지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 뛰어들었거나 거론되는 사람은 전 현직 국회의원 5명 등 모두 7명. 당연히 이들 중에서 최종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에 또 다른 기류가 등장했습니다. 이들 후보들의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새로운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가 중앙당 안팎에서 나돌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지역이 있는지 마찬가지. 특별히 대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더 좋은 사람 없나 하는 건 어쩐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는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가 확실해지면서 새누리당 후보를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가 마저 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은 좀 약하다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래 따지면 서울시 부시장 차관급이고 국회의원까지 했는데 여기 뛰는 사람들이 재선했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인데 이걸 약하다 그러면은. 대구의 한 초선 의원은 결국 청와대의 의중에 의해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면서 대부분의 초선 의원들이 관망하고 있을 뿐 경선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새누리당이 경선이 아닌 전략 공천으로 후보를 결정할 경우 이미 출마 준비에 나선 후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는 후보도 나오는 등 후폭풍이 심상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선거 아카데미를 엽니다. 오늘 1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모두 5차례 열리는 선거 아카데미에서는 이 후보를 위한 준비사항과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 법규 위반 사례, 효과적인 선거 홍보물 작성 방법 등을 알려줍니다. 이 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 개최지는 오는 18일에는 구미, 27일 포항, 다음 달 4일 안동, 7일 경산, 18일 문경입니다. 오늘 정월 대보름을 맞아 산불 방지 특별 경계 활동이 펼쳐집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16일까지를 정월 대보름 산불 방지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시원 3,300명, 감시 초소 360곳, 감시 카메라 112곳을 통해 화재 감시를 하고 헬기 28대를 동원해 도내 산불 발생 취약지 4,600여 곳과 무속인 등 2만 8천 명도 관리합니다.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도 민속놀이와 들불 축제 등의 불을 이용한 대보름 행사와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에 대비해 특별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오늘부터 운전 중에 DMB나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오늘부터 운전 중에 영상물 시청이나 조작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에 들어간 뒤 오는 5월 1일부터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 중에 자신이 볼 수 있는 위치에 DMB를 비롯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영상 표시 장치를 두고 TV 방송을 포함한 동영상을 재생하기만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을 통한 도로 안내 영상과 후방 카메라 영상, 국가 비상사태, 재난 상황 알림 영상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새학기를 앞두고 올해도 어김없이 교복 나눔 장터가 열렸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교복 한 벌을 15,000원이면 살 수 있어 발품을 파는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번호표까지 받아 줄을 선 사람들. 교복을 사기 위해 1시간씩 기다리는 것은 예산 일입니다. 12시 나와서 교복값도 비싸고 좀 굉장히 도움될까 싶기도 하고. 판매되는 중고교복은 구청이 인근 10개 학교와 지역 주민들로부터 기증받아 직접 세탁과 수선을 한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 새 제품 가격은 약 30만 원. 하지만 여기선 동복 상의도 5,000원, 하의도 5,000원, 한 벌을 모두 갖추는데 15,000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기증받은 양이 넉넉하지 않아 자기에게 맞는 치수를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예 잘 찾았다. 인기가 높다 보니 한 발 늦으면 허탕입니다.
새 거를 사기보다 좀 한 것도 물려받아도 괜찮은 게 많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런 장터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한 12시 반쯤에 와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줄이려면 학교별로 직접 교복 물려 입기 행사를 열도록 하고 또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상서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실 한 개를 이용해서 1년 내도록 상설화해서 현재 교복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365일 상설화를 해놨기 때문에 학생들은 언제라도 필요한 교복이 있을 때 거기 찾아가서 서울과 인천, 부산, 경기교육청 등은 조례를 만들어 교복 나눔 활성화를 위한 행정과 재정 지원에 나서고 있는 반면 대구시 교육청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상북도가 출산 장려 대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에 영주시를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예천 권병원 울진군 의료원에 이어서 영주 기독병원의 분만 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시설과 장비, 분만실, 신생아실, 입원실 설치비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도내에는 8개 시군 내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대구시 중구 태평로 1가 대구역에서 1km 떨어진 열차 선로에서 67살 박모 씨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던 뭉화우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부산 방향 선로가 차단되면서 열차 운행이 1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선로 위에 누워 있었고 사업에 실패한 뒤 술을 많이 마시고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는 유족의 말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대구시 송수성 2가에 있는 건설업체 사무실 1층에서 불이 나 사무실 내부와 집게, 건물 앞에 세워놓은 차량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 옆방에서 불꽃이 치솟았다는 직원들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을 배려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정작 국가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조차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체장애 6급의 경증장애인 이모 씨. 그는 지난 2년간 안동의료원에서 했던 주차요금 정산원 일을 하루아침에 그만둬야 했습니다. 병원 측의 제대로 된 해고 이유조차 듣지 못한 채 이 씨는 2달째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잖아요. 당연히 문제없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냥 쉽게 쳐내버리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깝깝했죠. 전화 교환 업무를 보던 직원까지 해고된 직원은 2명으로 이 병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인 2.7%, 그러니까 6명 중 4명의 고용 공백이 생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안동의료원은 매달 400여만 원의 벌금 격인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벌금까지 내면서 해고하는 이유는 뭘까? 병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컸다고 말합니다. 이분들도 실제적으로 2년이 도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사실. 정비 전환하고 난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또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부담을 많이 받으니까 경영혁신하라고 그런 경영경비 절감하고 하라 그러는데. 하지만 의료원은 비장애인으로 요금 정산원을 새로 고용하면서 외부로 용역을 줬습니다. 1명을 내보내고 지금 2명 몫을 해가지고 용역을 쓰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그 비용은 더 늘어나는 개념이 돼요. 사실 그렇다 보면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래 했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현재 공공기관의 경우 60% 가까이, 민간 기업은 절반 정도가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지난달 27일과 28일 대구문화방송 뉴스를 통해 방송된 아름다운 세상. 생활고로 임대주택에서도 퇴거 위기에 놓인 김영표 씨의 사연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장철호, 김승희 씨 각각 3만 원, 익명의 기부자 50만 원, 대구경북 디자인센터 100만 원, SSLM 한마음펀드에서 50만 원, 오정훈 씨 5만 원, 남구 주민일동 3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대구시가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를 빨리 찾아 없애기 위해 헬리콥터를 동원합니다. 대구시는 오는 17일부터 2주 동안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 3대로 재선충병 발생 지역 인근 지역과 소나무 이동이 잦은 도로 주변을 중점적으로 돌며 감염나무가 있는지 찾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상에서도 예찰 방재단을 동원해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가 있는지 찾아내고 이동 경로 추적을 위한 지도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수성대학교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응모해 2건이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의료 뷰티 관광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과 두피 관리 전문가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수성대는 이를 위해 오는 5월부터 2억 원을 투입해 의료 뷰티 관광 아카데미를 개설하는 한편 의료기관과 호텔, 여행사 등과 협의회를 구성해 해외 마케팅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피부 미용이나 헤어 미용 경력 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두피 관리 매니저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대부분 지방에서 구름 사이로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겠는데요. 아쉽게도 동해안 지역에서는 먹구름 때문에 달맞이 하기가 힘들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달 뜨는 시각은 오후 5시 35분입니다. 기온도 대체로 높아서 야외에서 달맞이를 감상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아침까지 눈이 내리다가 그치겠는데요. 그동안 내렸던 눈이 얼어 있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는 2도, 영천과 청도는 1도로 모두 영상권으로 올랐습니다. 낮 기온도 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겨울 날씨치고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 영하 4도를 가리키던 구미는 현재 1도, 상주는 영하 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경과 상주, 김천은 한낮에 최고 6도까지 높아지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봉화는 현재 영하 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나 올랐습니다. 오늘 봉화는 아침까지 눈이 오다가 그치겠고 점차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현재 포항의 아침 기온은 4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기온이 높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스키장에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스키장 날씨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일요일까지 날씨가 좋아서 스키 활동하기에는 무난하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많은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